대부분의 무릎 질환은 노화와 함께 오는 퇴행성 관절염이 많지만 비교적 젊은 청장년층에서도 무릎 질환이 생긴다는 것 혹시 알고 계셨나요? 젊은 층에 생기는 대표적인 무릎 질환으로는 무릎 관절의 뚜껑 역할을 하는 슬개골의 연골이 탄력을 잃고 약해지는 슬개골 연골 연화증과 무리한 운동과 외상 등으로 충격 완화해주는 연골이 손상되는 반월상 연골판 파열 등이 있습니다. 두 질환 모두 계단을 오르내리거나 무릎을 움직이면 통증이 있고 심하면 가만히 있을 때도 욱신거려 일상생활에 지장을 줍니다. 젊다고 방심은 금물. 젊은 층에 많이 생기는 무릎 질환의 진단과 치료. 정형외과 전문의 김양태 원장이 알려드립니다. TBC 클리닉 건강 365 오늘의 주치 정형외과 전문의 김양태 원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정형외과 전문의 김양태입니다. 보통 무릎 이제 뭐 관절염이다 하면 중장년층의 일로만 생각하지만 네. 제가 원장님 40대거든요. 네. 동안이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제 또래에도 뭐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주변에 보면 제 또래 중에서도 무릎이 안 좋은 친구들이 너무 많거든요. 맞습니다. 실제로 많죠. 네, 맞습니다. 사실 뭐 이제 대부분 무릎이 아프다고 하면 아래쪽 무릎 혹은 뒤쪽 무릎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즉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퇴행성 관절염을 많이 떠올리게 되지만 젊은 사람들은 사실은 퇴행성 관절염이 많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로는 앞쪽의 무릎을 많이 아파하고 그 아픈 원인 중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앞쪽의 무릎이 그 앞쪽의 무릎 중에 가장 우리가 통증 중에 가장 흔한 거를 슬개골 연골 연화증 때문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머리 아파. 지금 낯선 단어가 연이어서 네, 너무 나왔습니다. 어려워요. 슬개골, 연골, 연화증. 근데 이게 사실 자주 들어본 질환이 아니라서 흔한 질환인가 싶기도 한데 일단 까먹었어요. 슬개골, 연골, 연화증. 어떤 질환인지 궁금하고. 네, 슬개골은 말 그대로 무릎 관절의 뚜껑 역할을 하고 우리 몸에서 가장 큰 종잡뼈이면서 이 슬개골의 관절면이 허벅지뼈와 슬개 대퇴 관절을 구성하는데요. 종잡뼈는 우리 몸에서 이제 힘줄에 의해서 둘러싸인 뼈를 얘기하는 것으로 힘줄의 스트레스를 줄여주고 힘을 근육으로 전달해주는 그 도르의 역할을 하는 뼈입니다. 그래서 우리 실제로 슬개골 말고도 뭐 손가락이나 발 쪽에 이렇게 종잡뼈는 작은 이게 종잡뼈는 있습니다. 슬개골 연골 연화증은 슬개골 뒷면에 그래서 연골이 약해지면서 동통이나 시린 느낌을 호소하다가 좀 더 이게 진행하게 되면 연골이 떨어져 나가서 닳아버리는 슬개 대퇴 관절염으로 진행을 합니다. 실제로 미국의 연구에 따르면은 1,400만 명 정도의 무릎 통증이 있는 사람을 확인했을 때 절반 정도가 65세 미만이었고요. 그 절반 이하에서는 슬개 대퇴 관절에 관절염이 있다고 이렇게 보고를 하였습니다. 예. 그만큼 이제 슬개 대퇴 관절염은 되게 흔한 질환이고요. 이 질환은 무릎 앞쪽 슬개골 주위로 통증을 주로 호소합니다. 그래서 달리기나 점핑을 많이 하는 스포츠를 즐겨하는 사람들에게 흔히 생겨서 러너스니라고도 불리는데요. 주요 증상은 이름처럼 달리기나 계단을 오르내릴 때, 그리고 오랜 시간 앉았다 일어날 때, 바닥에 쪼그리고 앉았다 일어날 때, 슬개골 주위로 비특이적으로 무력감이라든지 운동 후의 동통이나 시린 느낌을 많이 호소합니다. 네. 그러니까 슬개골 뒤쪽에 있는 연골이 약해지면서 생기는 게 슬개골 연골 연화증이다. 네, 이렇게 맞습니다. 말씀을 네. 해주셨어요. 근데 이 연골이라는 게 살펴보면 우리 몸에서 쿠션 같은 역할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닳고 없어지면 또 아플 것 같은데 왜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건가요? 네. 연골의 역할은 이제 우리 몸에서 체중 부하나 외부 압력으로부터 이렇게 충격이 직접 뼈로 전달되지 않도록 흡수해서 통증의 발생을 막아주고 특히 관절의 움직임 시에는 연골의 표면에는 마찰이 거의 없기 때문에 관절을 부드럽게 움직일 수 있도록 해줍니다. 따라서 연골이 손상되게 되면 손상된 면에 이제 연골 아래에 있던 뼈가 노출이 되면서 동통을 일으키게 되고 떨어져 나간 연골들은 관절 내에서 염증반을 일으켜서 통증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근데 슬개골 연골 연화증 이렇게 앞에서 원인 말씀하실 때 무리한 운동도 있지만 다른 원인들도 있을 것 같거든요. 젊을 때는 아무래도 좀 쌩쌩하다 보니까 그것만 믿고 막 쌩쌩 달리다가 진짜 무릎에 바람 들어와가지고 막 쌩쌩거리는 분들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어떤 원인이 있습니까? 쌩쌩. 네. 이게 연골 연화증의 원인은 이게 한 가지 원인으로 말하기는
힘들고 다양한 원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는데요. 우선 이제 저희가 해부학적으로 이게 하지 정렬이라고 해서 엉덩이 관절과 무릎 관절, 발목 관절 사이가 얼마나 반듯한지 뜻하는 이 흔히 우리가 이제 O자 다리다, X자 다리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런 다리로 무릎을 과다하게 사용하게 되면 이게 통증의 원인이 될 수 있고요. 특히 엉덩이 관절에서 과다한 회전 변형이 있거나 무릎 관절이 X자 다리 변형일 때, 그리고 정강이가 좀 휘어져 있을 때, 그리고 심한 평발인 경우, 또 슬개골이 고위 슬개골인 경우에는 무릎 앞쪽에 통증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외에 내적 요인으로는 비만인 경우, 그리고 폐경후에 에스트로겐이 좀 떨어지는 경우, 그리고 류마티스 관절염 등이나 이런 전신 면역 질환이 있는 분들에게도 연골연화증이 많이 발생할 수 있고요. 그 실제로 아까 말씀하신 과도한 사용으로 무릎 내 관절 내에 연부 조직들이 두꺼워져서 발생하는 흔히 추벽증후군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런 경우에도 연골연화증이 생길 수 있고,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하이힐을 많이 신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도 이렇게 연골연화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저 꽤 해당이 돼요. 저 왜냐면 평발이거든요. 거기다가 키를 약간 보완하려고 나름 키높이. 키높이 신발을 신는데 지금도 그러네요. 지금도 그렇고 걷는 자세를 좀 확실히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걱정되는 건 슬개골 연골 연화증이 여성이 남성보다 통증을 또 더 느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진짜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 이제 슬개골 연골 연화증 자체가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진짜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서 10만 명 이상 생길 정도로 흔한 질환인데 그 중에서도 여성한테 더 많이 생기는 이유가 여성이 이제 해부학적 요인을 앞에 말씀드렸듯이 해부학적 요인을 하지 정렬에서 이제 남성보다 골반 자체가 옆으로 이제 더 넓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정형외과적으로 이제 Q 각도라는 거를 측정을 하는데요. 네. Q 각도는 이제 대퇴사두근의 작용선과 슬개건이 이루는 각을 말합니다. 이렇게 방사선 엑스레이 상에서 골반뼈에 이게 전상 장골극이라고 해서 앞쪽에서 가장 튀어나온 부분과 슬개골, 그리고 슬개골과 슬개건 사이에 그 각도에서 각도가 클수록 이 슬개골 연골 연화증이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또 여성의 경우에는 이제 그 아무래도 남성들보다 더 유연하고 골반이 더 많이 움직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X자 다리라든지 그런 것들이 발생하는 경우가 더 많고, 그리고 여성의 경우에는 남성보다 이제 근력이 조금 약한 경우가 더 많고, 그런 영향들 때문에 여성들한테 더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래서 비만 오면 제가 무릎이 좀 아프고 그러나 봅니다. 여성에게 많이 생긴다고 하니까 더 조심해야겠는데, 슬개골 연골 연화증을 그럼 어떻게 진단할 수 있습니까? 네, 대부분 병원에 오시는 분들이 이제 무릎 앞쪽에 통증, 이 슬개골 주위, 동그랑뼈 주위로 많이 통증이 있다고 얘기를 하시는데요. 네, 계단 오르내릴 때 슬개골 뒤쪽으로 통증이 있는지, 장시간 의자에 앉았다 일어날 때 실제로 무릎 앞쪽에 통증이 있는지, 그리고 쪼그리고 앉았다 일어날 때 통증이 있는지를 먼저 확인을 하고요. 그리고 환자의 연령과 운동은 어떤 걸 하시는지, 외상은 있었는지, 그러한 진찰, 그다음 진찰로 이제 슬개골 주위에 압통이 실제로 있는지, 그리고 슬개골 주위에 인대에 불안정이 있는지, 슬개골 뒤쪽에 연발음이라 해서 소리가 나는지 그런 것을 확인한 다음에 이제 방사선 사진으로 아까 전에 말씀드린 하지 정렬 및 이렇게 관절염 유무와 슬개골 정렬을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필요시에는 이제 정밀 검사를 시행을 합니다. 근데 통증이 있어서 병원에 갔어요, 환자가. 그러면 뼈를 보는 거니까 사실 엑스레이만 찍어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혹시 뭐 MRI 같은 것도 찍어야 되나요? 네, 이게 무릎의 앞쪽에 통증이 있으면 간단한 진찰과 영상 촬영만으로도 이제 안정 취하고 약물 치료하고 물리 치료함으로도 좋아질 수 있지만, 이렇게 보존적 치료로 되게 가능하지만 3개월 이상 치료해도 통증이 계속되면 이제 정확한 진단과 치료 방향을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이때는 정밀 검사를 저희가 추천을 드립니다. 철원 씨 혹시 앉았다 일어날 때 무릎에서 소리 난 적 있어요? 저 소리 많이 나죠.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제 무릎이. 네, 딱딱딱딱. 저는 노래도 부를 수 있어요, 무릎으로. 네. 이런 답변을 기대하진 않았는데 깜짝 놀라네요. 아니, 저 같은 경우도 앉았다 일어나면 무릎에서 이제 좀 딱딱 소리가 나긴 하는데, 또 이런 분들 많으시잖아요. 근데 아프지는 않고 소리만 난다. 그러면은 이런 경우에는 이제 뭐 경과를 좀 두고 지켜봐도 괜찮을까요? 네, 어떨까요? 그렇습니다. 이게 모든 관절은 소리가 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모든 관절에서 이제 소리가 나는 거를 우리가 그거를 이제 비정상이라고 얘기를 하지는 않고요. 정상적으로도 소리는 날 수 있고, 특히 이제 무릎에 딸깍거리는 소리가 날 수 있지만 통증이 동반되지 않는 경우에는
연골 손상이 있다고 보진 않고요. 정상적으로 이렇게 경과를 관찰을 합니다. 다만 이제 소리가 과도하게 많이 나고 통증이 동반이 된다면 이제 우리 그때는 정밀 검사를 통해서 실제로 관절염이 있는지를 확인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통증이 크게 심하지 않다면 경과를 좀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이때 집에서 우리가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치료 방법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가장 쉬운 방법으로는 이제 통증이 좋아질 때까지 쪼그리고 앉는다든지 그런 무릎의 통증을 야기하는 동작들을 피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요. 네. 그 다음에 체중 감량이 무릎 압력에도 조절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체중 감량, 그리고 흔히 아는 우리가 라이스 방법이라고 해서 쉬고 얼음찜질하고 압박해주고 다리를 거상시켜주는 그런 것들을 하는데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면은 이제 그 아이스팩을 할 때는 하루에 여러 차례 나눠서 한 번 할 때 한 20분 정도는 좀 유지하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탄력 밴드로 무릎을 이렇게 압박을 할 때는 너무 꽉 조이지 않게 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오히려 너무 꽉 조이게 되면 다른 또 무릎의 통증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감싸주되 너무 꽉 조이지 않고, 그리고 슬개골 주변의 앞쪽으로는 조금 이렇게 구멍을 만들어줘서 이제 슬개골이 조금 노출될 수 있도록 그렇게 압박을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통증이 계속되면 이제 병원을 방문해서 약물 치료와 물 치료를 좀 하는 것을 저희가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들어보니까 젊은 층에서 많이 발생하는 무릎 질환 이제 두 번째가 네. 이름이 저는 굉장히 좀 친근했어요. 뭔데요? 그 반월당이 생각나요. 반월상 연골판. 아, 헷갈릴만 하네요. 예, 반월상 연골판. 야, 이게 도대체 뭘까? 우리 몸에서 이게 무슨 역할을 하는 걸까? 너무 궁금했어요. 네. 네, 반월상 연골판은 허벅지 뼈와 이렇게 정강이 뼈의 사이에 있는 연골판이고요. 그 무릎 위 아래에 관절 연골을 보호해주고 충격을 흡수해주는 역할을 하고 그 충격을 고르게 분산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무릎 내외에 각각 안쪽 연골판과 바깥쪽 연골판이 존재하고, 안쪽 연골판이 바깥쪽 연골판보다 더 크고 정강이 뼈에 더 단단하게 붙어 있어 회전 등의 동작 시에 손상을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반월상 연골판이 여러 원인으로 손상을 받게 되면 무릎 체중 부하면에 연골이 급격하게 소실이 되면서 퇴행성 관절염을 일으키게 되는 거죠. 근데 멀쩡했던 연골판이 찢어지면은 그거 진짜 아플 것 같은데 좀 어떤 증상이 나타나면 아, 지금 연골판이 파열이 됐구나, 손상이 됐구나 알 수 있을까요? 우선 무릎 관절에 갑작스러운 통증이 생기면서 이렇게 무릎이 잠기는 증상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이때 무릎이 잠기는 증상이 있다고 해서 모두 연골판 손상을 뜻하는 것은 아니지만 네. 젊은 연령에서 어느 날 갑자기 무릎이 잠기는 증상이 생겼다고 하면 연골판 손상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그리고 연골판 후복부에 손상이 있으면 무릎에 힘이 빠지면서 주저앉을 것 같은 이제 무력감을 있을 수 있고요. 특별히 회전 동작 시에 주저앉을 것 같은 느낌이 계속된다면 연골판 손상을 의심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무릎판 연골판이 존재하는 위치에서 후내측, 후외측 부위에 압통이 있는 경우에는 우리가 연골판 손상을 강력히 의심하는 소견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이때는 MRI 등의 정밀 검사를 권하고 있습니다. 네. 앞에서 또 젊은 층에게서 이런 증상이 많이 생긴다라고 말씀해 주신 거 보니까 반월상 연골판의 경우에도 뭐 과격한 운동, 스포츠 이런 것을 통해서도 파열이 될 수 있겠다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이 반월상 연골판은 30세 이전에는 굉장히 좀 단단합니다. 그래서 뼈에 단단하게 붙어 있어서 축구같이 이제 무릎 관절이 축성 압박을 받으면서 회전하는 동작에서 손상을 많이 받게 되고요. 이때는 대개는 십자인대 손상이 같이 많이 동반이 됩니다. 네. 이후에 나이가 들어서는 이 연골판 자체도 퇴행성 변화로 인해서 이게 무르게 되면서 약해지면서 이제 계단 오르는 작은 충격에도 뚝 하면서 찢어지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우리도 네. 태어날 때부터 어떤 특정 이렇게 부위가 약하게 태어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혹시 반월상 연골판도 선천적으로 좀 문제가 있을 수도 있나요? 네, 이제 그걸 이제 원판형 연골판이라고 저희가 말을 하는데요. 발생 원인은 정확히 알려져 있지 않으나 자라면서 이제 정상적으로 C자 모양으로 생겨야 할 연골판이 원판형으로 그대로 남게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서양인은 대개 5% 정도로 보고 있고요. 한국, 일본에서는 16% 정도 보고되고 있습니다. 대부분은 모르고 살다가 통상 6세에서 12세 사이에 외상과 무관하게 통증이 동반되면서 갑자기 무릎 관절이 펴지지 않는다고 내원하는 경우가 많고요. 이럴 때 이제 원판형 연골판을 의심합니다.
원판형 연골판은 무릎뼈와 닿는 면적이 많고 정상보다 두꺼워서 스포츠로 활동으로 인해서 젊은 나이에 찢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는 뭐 정상적 연골판 손상과 같이 이렇게 치료를 시행합니다. 네, 서양인보다 우리나라 그리고 일본의 발생 빈도가 좀 더 높네요.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원판형 연골판 때문에 통증이 생기거나 또 연골판이 찢어지는 경우에는 수술을 해야 되겠죠? 네, 그 원판형 연골판 모양 자체가 병적인 것은 아닙니다. 이게 통증이 없으면은 수술을 안 해도 되지만 통증이 있으면 MRI로 확인을 해서 파열된 경우에는 연골판 기능을 보호해주기 위해서 원래 모양인 C자 모양으로 만들어주는 연골판 성형수술을 시행합니다. 이때 관절경을 이용한 연골판 성형수술은 수술 부위가 작고 부작용과 통증이 적어서 회복이 빠릅니다. 만일 연골판 이때도 가장자리가 파열됐다면 봉합술을 추가로 시행해야 되고요. 연골 파열이 너무 오래되어서 변형이 심하다면 전부 절제도 시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에는 추가로 반월상 연골판 이식술을 고려해야 합니다. 네. 보통 골절이 되면 시간이 흐르면 낫겠지 하고 그냥 뭐 치료를 안 하고 놔두는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연골판은 한번 찢어지면 잘 낫지 않아서 고생을 많이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네, 반월상 연골판은 우선 가장 안쪽부터 바깥쪽으로 세 개의 영역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나누는 이유는 연골판의 가장 바깥쪽에만 혈관과 신경이 존재하고 안으로 갈수록 신경과 혈관이 존재하지 않다 보니 안쪽이 찢어지는 경우에는 회복도 되지 않고 바깥쪽이 아니면 아픔도 덜 느끼는 경향이 있어서 완전히 퇴행되거나 떨어져 나가기 전에는 모르고 지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앞에서 말씀하신 대로 연골판에는 이제 신경이나 혈관이 별로 없으니까 이제 안 아픈데 바깥쪽에는 존재하니까 우리가 통증이 있어서 연골판 파열로 이제 진단이 될 때는 바깥쪽 경우를 두고 말을 하는 거네요. 네, 연골판이 완전 파열이나 가장자리, 제일 바깥쪽이 파열되는 경우에는 통증이 있지만 안쪽 부위만 손상되는 경우에는 모르고 지내다가 퇴행성 손상이 완전히 진행되어 너덜너덜하게 되면 그때서 관절 연골면에 지속적인 자극을 주게 되고 2차적으로 관절 연골의 퇴행성 변화를 유발하여 염증 반응을 일으키게 되고 관절의 부정을 유발하여 관절면의 뼈가 노출되면서 충격으로 인한 동통을 일으키게 됩니다. 또한 연골판 손상으로 인해서 일부가 떨어져 나온 경우에는 관절 내에서 또 돌아다니면서 다른 구조물에 손상을 주기도 하고 관절의 잠김 증상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연골판이 안쪽 부분만 손상되는 경우에는 뒤늦게 발견되어 관절 연골의 퇴행성 변화 혹은 손상이 상당히 진행되는 경우가 흔합니다. 근데 이 반월상 연골판 그 치료 방법에 있어서 수술이 원칙이라고 하던데 왜 수술 말고도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보조기를 찬다거나 석고 고정 이런 비수술적 방법으로는 치료가 어렵나요? 꼭 수술을 좀 해야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네, 이 연골판 손상이 일단 진단이 되면 연골판 손상 모양에 따라서 저희가 분류를 하는데요. 왜냐하면 이 모양과 손상의 위치에 따라서 실제로 이 손상이 실제 생활에 지장을 주는지 그거에 따라서 이제 보존적 치료를 할지 수술적 치료를 할지를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무릎 관절에 연골, 인대 등 다른 구조물의 손상이 없으면서 연골판의 불완전 파열, 즉 부분 파열이나 변연부에 작은 파열이 있는 경우에는 초기에는 3에서 6주 정도 석고붕대 고정, 그리고 보조기를 착용하면서 목발 보행, 이후에는 슬관절 주위의 근력 강화 운동 등의 재활 치료로 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반월상 연골판이 완전 파열된 경우에는 시간이 흐른다고 해도 저절로 회복이 되지 않고 오히려 관절 내에서 잠긴 증상이나 무력감, 연골면의 동통, 관절면의 압통 등의 지속적인 증상을 유발하고 이후에는 퇴행성 관절염을 가속화시킵니다. 따라서 관절 내 물이 차거나 관절 범위가 제한되어 일상생활 및 스포츠 활동에 지장을 주는 경우 그 외에 그런 경우에는 이제 보존적 치료에 효과가 없다고 판단하여서 관절경적 수술적 치료를 위해 적응증이 됩니다. 반월상 연골판 수술은 기본적으로 관절경이라는 관절 내시경 카메라를 이용하여 시행하고 수술 방법으로는 절제술, 봉합술, 이식술이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반월상 연골판이 완전히 파열된 경우에는 수술을 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뼈를 절제하는 거 잘라내는 거잖아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가만히 있는 뼈를 떼는다는 게 참 두렵고 웬만하면 피하고 싶은데 이렇게 절제술이 꼭 필요한 경우가 있을까요? 네, 기본적으로 봉합이 불가능한 파열이나 봉합이 무의미한 파열은 절제술을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양동이 손잡이 모양의 파열에서 봉합이 불가능한 경우나
원판형 연골판에서 연골판이 복합적으로 완전히 파열된 경우에는 찢어진 연골판이 관절 사이에 끼면서 관절 운동을 제한할 수 있기 때문에 이때 연골판 바깥쪽 가장자리 부분은 최대한 남기면서 손상된 부위를 절제합니다. 네. 만약에 뼈를 절제한다고 하면 그래도 어느 정도는 좀 남겨두겠죠. 내 몸의 일부니까 소중하지 않나요? 생각을 그냥 한번 해보는데 그 만약에요 절제를 안 하고 방치를 하게 되면 이게 심해져서 나중에 또 치료를 하기가 또 힘들어질까요? 궁금하네요. 네, 바늘상 연골판 수술 시에 이제 봉합이 불가능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최대한 많은 부분을 남기면서 최소한으로 제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 남은 연골판에 특히 가장자리 부분은 혈관신경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불안정하게 되면 봉합을 우선적으로 고려를 합니다. 연골판 손상이 상당히 진행돼서 퇴행성 손상이 심하다면 그 연골판으로서의 그 기능을 못하기 때문에 이때는 전 절제술을 고려해야 합니다. 비교적 안정된 손상은 경과를 지켜봐도 되지만 그대로 두고 진통제만 먹고 지낼 경우에는 찢어진 연골판이 관절 내에서 지속적으로 연골을 손상시키고 이로 인해 무릎 관절에 물이 차면서 퇴행성 관절염을 가속화시킬 수 있습니다. 사실 제가 그 연골판 수술을 받아본 적은 없는데 저는 네. 후기 찾아보는 거 되게 중요시 여기거든요. 그쵸, 네. 왜냐하면 건강 365 나오니까 많이 알아야 되잖아요. 맞아요. 네. 실제로 제가 찾아봤더니 이게 수술 받고 나서 후기가 완전히 갈라요. 어떤 분들은 저는 바로 움직였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댓글에 안 돼요. 그러면 안 된다. 좀 더 있어야 된다. 서로 이게 환자 경우마다 다른 게 맞나요? 네, 연골판 수술은 크게 이제 절제술과 봉합술로 구분합니다. 반월상 연골판은 재생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가급적 자신의 연골판을 살리는 방법인 봉합술을 해주는 것이 좋지만 불가피하게 봉합이 불가하여 절제하는 경우에는 남은 연골판을 잘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때는 빠른 재활 치료가 필요한데요. 수술적인 측면에서도 관절경을 이용한 연골판 절제술은 수술 후에 통증이 많이 없고 회복이 빠르기 때문에 바로 활동이 가능하고요. 봉합술의 경우에는 봉합해 놓은 연골판이 관절 내에서 충분히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수술에는 3에서 6주 정도 속고 붕대 및 보조기를 착용하면서 안정을 취한 후에 그리고 나서 천천히 재활을 하도록 합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애초에 연골판이 많이 닳아서 없어진 사람도 있잖아요. 그리고 사고 같은 걸 당해서 연골을 제거를 한 경우 수술해야 될 연골이 없잖아요.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어떤 방법으로 치료를 하게 되나요? 네, 그런 경우에는 이제 연골판 이식술을 고려해 볼 수 있는데요. 연골판은 관절 연골과 달리 한 번 손상이나 수술로 일부 혹은 전부가 없어져도 다시 재생이 되지 않는 조직이라 불가피하게 연골판이 소실되면 장기 이식처럼 기증받은 타인의 연골판을 무릎 관절에 심어주는 수술입니다. 비교적 수술 조건이 까다로운 수술 중 하나인데요. 우선 나이가 45세 이하이고 넓게 잡아도 60세 이하에서 연골판 손상 혹은 수술 등으로 연골판이 완전히 소실된 경우 무릎 통증이 지속되면 연골판 이식술을 권장합니다. 하지만 이때에도 이 소실된 부위에 퇴행성 관절염이 이미 진행이 상당히 된 경우라면 다른 수술적 치료를 고려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연고를 받아서 치료를 하는 거잖아요. 이게 안전한 거죠? 안전한 건가요? 궁금하네요. 의심이 많아요, 우리 네. 씨가. 네, 이론적으로는 수혈을 받는 것처럼 면역 반응과 간염병 전염 등의 합병증 우려가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연골판 이식 관련 문헌이나 제 개인적인 임상 경험을 보면 면역 관련 부작용은 거의 없으며 이 이식 연골판을 상품화할 때 멸균 과정을 충분히 거치기 때문에 상당히 안전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결과에 대해서도 이식술에 대한 이해도가 점점 높아지면서 장기간 관찰 시에도 성공률이 80% 정도 보고 있습니다. 오늘 원장님께서 이 정도로 잘 풀어주신다면 네. 여기서 네. 우리 시청자분들은 알 거예요. 이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는 시간입니다. 네. 뭐니 해도 이 관리는 운동이잖아요. 무릎 관절에 좋은 운동법 추천 좀 해주세요. 네, 우선 무릎을 과도하게 구르면서 하는 운동은 금물이고요. 네. 허벅지 운동을 하되 초기에는 가볍게 무릎을 신전시킨 상태에서 허벅지에 힘을 주는 운동으로 시작을 하고 이후에는 앉은 자세에서 무릎을 신전시키는 운동, 서서 무릎을 반 정도 구부리는 운동을 권장합니다. 운동 후에는 무릎뼈 주위를 움직이면서 긴장을 완화시켜주고 무릎을 충분히 스트레칭 해주는 걸 권해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이 시간 도움 말씀에 정형외과 전문의 김양태 원장께서 수고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